자, 일단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일단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실수가 일단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라는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수직선에 치워놔 일단. 그냥 쏟지 말고. 다시. 실수라고 하는 개념을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수라고 일단 정의를 했을 때 허수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선에 표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대소관계가 조금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딱 그게 일단은 스타트거든.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풀이나 연산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냥 이제까지 했던 계산이랑 별반 다르진 않지. 그치?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껏 실수 체계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분명히 허수 체계에서 안 먹히는 구간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앞에 보이는 347번과 351번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사실 풀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좀 달라.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거든. 자, 근데 쉽게 공부하는 것만이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꼭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가장 큰 문제는. 자, 그럼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정의할 수 있죠. 맞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루트 3 i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얘기하는 허수단위 i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 간단한 규칙에서 하나 시작을 하자는 거야. 간단한 규칙에서. 자, 그럼 봐봐. 자, 봐봐. 여기서 요 내용 가지고 해볼게 지금부터. 단원 이름은 뭐라고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야.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지는 거야? 외우는 차례야. 두 개 다 빠질 수는 없어. 수학의 암기가 빠질 수는 없지. 구구단도 외워서 하잖아. 덧셈도 외워서 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외우는 게 필요 없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고 단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는 게 포인트야. 잘 봐. 우린 여기서 자 예상을 해보자고. 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겠어? 루트 6. 그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은 뭐겠어? 루트 마이너스 6. 우리 배운 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라고 표현하지 않았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치? 맞지? 여기까지가 맞지? 그럼 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얘는 배웠잖아. 근호의 개념에서 같은 근호끼리 곱해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숫자끼리 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곱근에 대한 곱셈의 형태로 배웠다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여기는 배웠어. 그런데 허수 단원도 그렇게 된다고 지금 현 시점에 배웠냐고? 안 배운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하나를 배웠다? 예시로 하나를 배운 거야.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로 바꾸고 루트 마이너스 1은 루트 2 곱하기 i의 형태니까 즉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 i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배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요거 하나만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게 팩트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얘는 이미 증명됐고, 그지? 얘로 가볼까? 계산을 못해 우리는. 뭐밖에 못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2가 뭘로 바뀌는? 루트 2
i로 바뀌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계산이 가능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뭐야? 루트 6i인 거야. 그런데 i가 뒤에 붙은 걸 근호 안에 부호를 바꿔주면서도 가능하다는 거지.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i로 바뀌는 스킬만 배운 것이지 나머지는 배운 게 아니라고. 그 봤더니 맞네. 뭐 무리될 거 없잖아. 여기도 가볼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i겠고 배운 대로 루트 6i인데 루트 6i는 루트 마이너스 6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되네. 맞지? 그럼 여기도 가볼까?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가 되니까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한 건 루트 6 i 곱하기 i가 뭐가 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산이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음수의 제곱근 성질 써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이거가 아니라 이면 A와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얘는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한번 더 붙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하나 더 봐보자고.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특별하게 외우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간단해. 저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다가 i 하나를 붙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한 번 더 봐볼게요. 이번엔 분수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서도 익숙한 거 하나는 뭐를 기억할 수 있냐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라고 근호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우리가 예상대로라면 얘는 그냥 루트 3분의 2 이건 맞을 거고 실제로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얘도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그대로 루트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 예상대로라면. 그치? 근데 이 예상대로 정리가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뭐 해줄 거라고? 다시 한번 요주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뒤쪽에다가 i를 붙여주자. 오케이? 여기도 한 번 더 루트 3 그대로 쓰고 i를 그대로 한번 써주자. 여기도 루트 3 그대로 루트 2 그대로 쓴 다음에 i를 뒤쪽에다가 붙여주자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루트 3분의 2 i 여기도 만들어졌잖아요. 루트 3분의 2 i분의 1 여기도 루트 3분의 2 i가 약분되면서 이대로 됐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i분의 1이 뭐야? 마이너스 i야. 왜? 분모와 분자에 i를 하나씩 더 곱해줄 거거든. 그럼 분모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거거든. 그리고 i가 뒤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근호 안에 부호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식의 계산 결과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세 번째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성질 한 번 더 갑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5번이.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계산은 똑같이 되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는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 얘들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를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근호 안에 계산 결과가 있을 때는 이렇게 i를 뒤쪽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는 게 포인트라고만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 오케이? 알겠죠? 잠깐만, 더 섞기 좀 필요해. 이상하게 저번에 많이 먹었지 많이 넣잖아. 안 먹어. 이상하게 양을 거의 딱 맞추잖아. 그날따라 많이 먹어. 참 미안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씁니다. 351번. 자, 봐봐. 이거 이상한데? 루트 b분의 루트 a가 그냥 루트 b분의 a여야지 왜 마이너스가 왜 붙냐는 거야. 이 상황을 항상 느껴야 돼.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항상 맞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까지도 마찬가지야. 배우는 개념들도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야. 꺾이고 막 문제 유형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느껴야 돼. 우선 루트 b분의 루트 a가 왜 마이너스가 붙냐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방금까지 공부를 한 요 내용인 거야. 왜 그랬던 거야?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였다는 거야. 이때 여기서 질문. 이때 루트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뭘까? 이거 몰라서 그래? 루트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뭐야? 루트 a 빼기 루트 b 제곱. 절대값. 정신 나갔어. 이걸 왜 전개를 하고 있어? 절대값이죠. 쌤이 알고 있겠지만 중3 1학기 과정부터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거든. 루트 a제곱이 절대값 a다. 그리고 그게 딱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딱 요 시간까지 연결돼. 우리가 지금 처음 진도를 나가는 거라서 내가 천천히 나가고 있을 뿐인 거지 정상적으로 단원 하나마다 한 수업당 진행을 하잖아. 우리 학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이게 네 번째 수업에 들어가. 딱 네 번째 타임 수업에 들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앞쪽이라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위에서 A 값이 양수였고 B 값이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얘 값이 양수인데 얘 값이 음수였으니까 이쪽 안쪽의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양수겠지. 그리고 안쪽에 뒤쪽에 이 계산 결과도 똑같이 양수일 거고 이 B의 값은 그대로 음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까지? 그럼 절대값 A 빼기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A 빼기 B라고 할 수 있겠고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나와지겠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A 빼기 2B다까지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이 두 개 단원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금 보이는 이 음수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야, 너 이만큼 공부했어? 여기까지 다 온 거 맞아?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좀 더 줄을 이뤘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사고하는 부분들,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현 트렌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 내신 문제들이든 모의고사 문제들이든 조그만 걸 가지고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야. 여기도 대표적으로는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자, 1단계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복소수 얘기가 먼저 나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된다? 복소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알파가 A 플러스 BI다. 베타가 C 플러스 DI다를 잡는 게 먼저. 이게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이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알파랑 알파의 켤레가 같으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놨다면 알파의 켤레를 A 빼기 BI라고 놨을 수 있겠고 그들이 같으면이라고 묻고 있네. 근데 같으면 어떻게 돼? 양쪽 A는 사라지고 넘어가면서 B의 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알파가 어떤 모양이라는 거야? 그냥 A의 모양이겠지. B, I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이 0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 이거는. 복소수가 켤레를 했어. 근데도 자기 자신이랑 같아. 왜 같아? 켤레가 먹힌 거야? 켤레가 먹힐 게 없었던 거야. 허수 부분이 뭐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0이었으니까 먹힐 게 따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실수이다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조건은 니은입니다. 잘 봐. 알파라는 복소수를 제곱하고 베타라는 복소수를 제곱해서 각각을 제곱한 걸 더했어. 제곱한 걸 더했더니 0이 됐대. 그럼 둘 다 0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면 아닌 얘는 뭐가 있을까? 응? 하나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뭐 설명할 거 없이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잘 들어봐. 아직 명제단은 안 배웠지만 공통수학 2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쪽 범위 2학기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명제라는 파트를 할 거거든. 그때를 할 때는 느끼는데 간단한 얘기야. 이게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되는 예시를 들면 해결돼. 근데 봐봐, 안 되는 예시를 못 들겠어. 그럼 된다고 해야지. 간단한 거 아니야? 쌤 이거 되는 거 찾아봤어요. 그건 의미 없어. 이게 된다고 해서 다른 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은 그냥 끝난다. 이렇게.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 이랑 1 이걸 제곱하면은 1 아니야? 이걸 제곱하면 1이고 봐봐. 이것도 봐봐. 예시라고 든 걸 확인을 하고 와야지. 들으면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 왜 나한테 점검을 받으려고 해? 점검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가 있을까?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안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된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맞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니네 외운 거 있잖아.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야? 1 빼기 i 제곱하면 뭐야? 둘이 더하면 뭐야? 되네. 됐어요? 여기를 i와 플러스 1로 판단을 해보자. 잡는 방법은 많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예시는 이걸로 일단 사실상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하나 더 켤레복소수 얘기입니다.
자, 켤레복소수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자고 했냐면은 얘를 가지고서 약간 스캔해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오케이? 항상 생각해. 통으로 있는 경우는 없어. 쭉 해줘. 그럼 영향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이쪽도 그냥 그대로 내려와져 있고,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전체에 있는 켤레가 쭉 내려오면 얘는 켤레를 먹겠지. 맞죠? 마이너스 i도 켤레가 먹으면서 플러스 i가 되겠지. 됐어요? 베타 켤레도 그대로 맞겠고, 여기 빼기 i로 바뀌겠지. 됐어요? 됐어? 이쪽 뒤에 그대로 이식이 되나 보자. 전개볼까? 알파 켤, 베타 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켤 i 플러스 베타 켤 i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그대로 계산한 게 알파 켤, 베타 켤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어주게 되면 알파 켤 빼기 베타 켤의 i인데 뒤쪽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겠지.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을 경우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줘야 돼. 현 트렌드는 복소수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을 때의 이야기와 요 켤레복소수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 두 가지를 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357번입니다. 자, 여기도 원칙을 지켜볼게. 첫 번째 원형은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을 지켜보면 5 빼기 3i가 나왔을 때 알파의 켤레는 5 플러스 3i일 거고, 베타는 3 빼기 2i라고 했을 때 베타의 켤레는 3 더하기 2i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돼. 이거 뭐 어려워할 거 없지? 그냥 대입하면 될 일인 거 맞지? 그런데 이걸 4개짜리 항에 대한 인수분해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서 알파의 켤레를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나왔죠. 됐어요? 됐어요? 뒤쪽에서 마이너스 베타의 켤레를 묶으면 마찬가지로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그대로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항들을 양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그대로 통으로 묶어주면은 알파 켤레, 베타 켤레를 빼준 값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단 봐봐.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뭐야? 5 빼기 3i에서 3 빼기 2i를 빼준 거니까 뭐가 나오겠어? 2 빼기 i가 나오지. 알파 켤에서 베타 켤을 빼주게 되면은 켤레 켤레를 빼주면 또 뭐가 돼? 2 빼주니까 플러스 i가 되겠지. 됐어요? 전기하면 어떻게 돼? 정신 팔아먹었어 이씨. 이래서 무서운 거야. 왜냐면은 쌤이 저번 시간에 허수를 지금 3번째 타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허수는 한 번에 끝내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 i제곱을 무조건 살렸지. 근데 지금 왜 이런 오답이 나오는지 알아? 이유는 간단해. i제곱을 살려서 계산을 푸는 게 아니라 합차만 생각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합차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i제곱에 집중을 하는 거야. 단 한 순간도 안 틀려야 돼. 3 나오자마자 5가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그 습관이 아쉽다는 거야, 지금도. 됐죠? 됐어요? 나왔어. 그런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도 켤레를 먹고 여기도 켤레를 먹었다는 얘기는 전체가 연결된 켤레라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거를 계산해 준 게 얘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로 먼저 보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빼기 베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2 빼기 i가 나왔잖아. 그럼 2 빼기 i에 대한 전체 켤레는 이미 2 플러스 i야. 끝. 빠르지? 확실히 빠르지? 요런 과정까지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맞다. 되셨죠?